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에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시행한 이후 봉쇄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한 사건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주민들이 올리는 영상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방역 관계자들이 상하이의 한 아파트 입구에 푸른색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BC 등 외신들은 중국 방역 당국이 이번에는 인구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펜스까지 설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아파트 입구에 녹색 펜스를 두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자 안 그래도 못 먹고 못 나가 힘든 상하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았다가 자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일부 분노한 주민들은 문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펜스 높이는 약 2m에 달했고 최소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주변에 설치됐는데요. 격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집 밖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람들을 가축처럼 가두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울타리에 금세 적응해버렸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집안에 갇혀 지내던 상하이의 한 주민이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이발사가 분주하게 손질을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외부에서 이발사를 초대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재능 기부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한 달 가까이 봉쇄된 상하이 주민들은 곰팡이가 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받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배급받은 고기는 어떤 부위인지 정체도 알기 힘들 정도로 엉망인데요. 더구나 중국의 진짜 식량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더워진 날씨 탓에 채소들은 흐물흐물해졌고 진물과 곰팡이도 보입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반년이 지난 식재료도 배달됐습니다. 배송 인력마저 부족해 물류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불량품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쇄도시 상하이의 민낯은 시민들이 만든 절규 영상 4월의 목소리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이 영상에는 굶주리고 있다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아픈 아버지를 외면하는 상하이 병원들을 고발하는 사람의 목소리, 아이가 아프다며 해열제를 달라고 우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영상이 올라오면 서둘러 삭제하고 있지만 상하이 주민들은 그보다 더 빨리 이 영상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결국 SNS에는 참다 못한 시민들이 관공서를 공격하거나 시위에 나선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방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다급해진 중국 당국은 일단 이 약이라도 먹으라며 전통 의약품을 보급한다는데 그 약의 정체를 알게 된 중국 인민들은 허탈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약은 한나라 시대 의약서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국 전통 약품인 렌화칭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렌화칭원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약의 효과를 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일단 먹고 보는 중국인들이라도 이 약을 받고 난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나라 때 만들어진 약을 주느냐며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의학 전문가들조차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수도의과대학 라오이 회장은 한나라 시대 의약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렌화칭원을 봉쇄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약품을 나눠주기 전에 당국은 해당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대중에게 가짜나 조잡한 제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중국 내 감염병 관련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진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조차 언급할 정도입니다. 최근 중난산은 이렇게 오랜 기간 제로 코로나를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도 세계 흐름에 맞춰 다시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방류예라는 상하이 래퍼가 부른 새 노예라는 제목의 랩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의지는 권력에 구속됐다. 건강한 사람들은 집에 갇히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못한다.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지금 상하이에서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고령자들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처럼 중국 정부가 만든 거대한 격리시설에 확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먹고 자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다 보니 지병을 가진 노인들은 오히려 이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나온 사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고령자들은 의료진과 장비가 부족한 격리시설에 강제 수용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더 힘듭니다. 중국 SNS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가 격리시설에 수용돼 필요한 약이나 치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옌중황 세계보건 담당 선임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80에서 90대 노인들의 경우 격리시설에 수용되면 집에서 혼자 고립돼 있을 때보다 교차 감염이나 지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격리시설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수도 상하이의 도시봉쇄가 거의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려한 대로 경제 충격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상하이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중국 평균보다 낮았고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은 2년 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분기뿐 아니라 상하이와 대도시 장기 봉쇄의 여파로 올 한 해 중국 경제는 물론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치명타를 안기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티던 이유는 단 하나, 베이징만은 막아내자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하이의 인민들의 희생이 무식하게도 베이징 대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5일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에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차오양구는 25일과 27일 해당 구역 내 인원에 대해 두 차례 PCR 검사를 해 전원 음성이 나와야만 관리 통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50만 명 전원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봉쇄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베이징에서 지난 22일부터 차오양구 등 8개 구에서 7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염자가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자가 나온 차오양구에서만 밀접 접촉자가 2,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베이징 전역으로의 확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베이징 인민들은 마트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식료품을 쓸어 담는 사재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연속인 중국인들이 최근 한국 기업을 통해 희망을 봤다며 박수를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봉쇄 중인 상하이시에 식량난이 가중되자 한국 식품기업 풀무원은 상하이의 한 아파트 수천 가구에 두부를 무료로 돌렸습니다. 상하이 교민사회에 따르면 풀무원은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풍차오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 냉장 두부 3만여 모를 기증했습니다. 두부는 모든 가구에 전달됐고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풀무원은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도 전달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풀무원은 이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상하이 푸둥신구의 물류창고가 속한 진정부에도 두부 3,000모와 즉석 삼계탕 제품 2,000여 개도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쫄쫄 굶고 있는 와중에 삼계탕이라면 순식간에 원기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감동받은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이 같은 사실을 SNS에 올려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봉쇄 중인 상하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안전하게 먹을 만한 음식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상하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원해준 한국 기업에게 교민들과 주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